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사이시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제7장이거든요. 7장 55페이지입니다. 맞춤법과 표준어 55페이지.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사이시옷이 나오죠. 제7장 사이시옷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시옷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거기 7.1을 이제 보시면 사이시옷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루라는 말하고 배가 이렇게 합해지면 나룻배가 되죠. 이렇게 시옷이 들어가죠. 이게 사이시옷입니다. 나룻배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이처럼 뒤에 오는 명사인 배의 첫 자음이 비읍이 된 소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나루에다가 배가 나룻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된 소리가 된다는 거죠. 나룻배라고 발음이 되지 않습니까? 요 발음이. 그래서 이게 된 소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에서 평음,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 등이 경음으로 바뀌는 거. 이 경음으로 이제 뭐 일종의 된 소리죠. 이제 된 소리. 그러니까 뭐 쌍기역, 쌍디귿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이들 사이에 평폐세음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영해 주려고 시옷을 넣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이시옷은 한글이 창제될 때 있었는데 훈민정음 해례에 거기 보면 노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노나라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노시옷하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노담에 나오는 이 시옷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속격조사라고 그래요. 속격조사. 속격조사, 속세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구어에서는 이제 어떤 무정명사와 플러스 무정명사 이런 게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나, 랏, 말상 나라의 말이죠. 그럼 이 나라가 무정명사잖아요. 감정이 없는 말쌈이죠. 요 사이에 시옷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56페이지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속격조사라고 나왔죠. 첫째 줄에 사이시옷 이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기역, 디귿, 비읍. 이건 이제 여린 히읗이라고 있습니다. 여린 히읗. 5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사이시옷은 언제 쓰이나요? 사이시옷의 표기의 기본 조건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가나다. 이거는 별표를 좀 쳐놓으십시오. 사이시옷은 언제 쓰나? 1번 별 3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그 명사가 결합해서 합성 명사가 될 때 두 명사 사이에 쓰인다. 나는 앞에 오는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 이게 모음의 동그라미 쳤어요. 모음. 그다음에 합성어가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이거나 고유어 한자어, 한자어 고유어로 구성돼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고유어 밑줄, 고유어 한자어 또 밑줄, 한자어 고유어 밑줄. 그래갖고 고유어 고유에다 1번, 고유어 한자어 2번, 한자어 고유어 3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합성어를 그다음에 또 밑줄 치세요. 즉 다음에 합성어를 이루는 두 개의 단어가 모두 한자어일 때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 밑줄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두 개의 명사 앞과 발, 손과 등이 결합해서 앞발, 손등과 같은 단어의 경우에도 뒤에 있는 단어의 첫 자음이 된소리를 바뀌죠. 앞발, 손등.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사이시옷이 게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 오는 앞과 손이 자음으로 끝났어요. 여기 보면 앞 할 때 피읍이죠. 손에 니은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이시옷을 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뭇잎 이러면 나무 이렇게 끝났잖아요.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이렇게 잎. 그럼 여기에 이제 시옷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앞, 손, 이거 다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앞에 오는 단어가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이렇게 겹자음이 만들어져서 이상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일다의 조건에 따르면 한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순전히 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데도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게 예외죠. 이음절로 된 한자 가운데 자 이거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 마지막 단락 셋째 줄에 6개로 제한된다 해가지고 6개가 곡간, 새빵, 숫자, 찻간, 택간, 횟수. 이건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 56페이지에 나오는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래서 번호를 매기세요. 곡간 1, 그다음에 셋방 2, 숫자가 3, 착간이 4, 셋간이 5, 그다음에 횟수가 6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자어로만 되는 경우는 이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단어 사이에 57페이지 보세요. 사이시옷을 쓰지 않으면 표기가 실제 발음과 너무 멀어진다. 셋방의 경우에는 셋집, 셋돈 등과의 관련성도 고려한 것이다. 착간, 기차나 버스에서 사람이 타는 칸이죠. 57쪽에. 한자어를 쓰지만 의미는 다른 차간, 차와 차 사이.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찻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사람이 타는 칸이고요. 차간이라고 할 때는 차와 차 사이 이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찻간 이러면 사람 타는 칸이에요. 사람 타는. 근데 차간 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한자로 이거죠. 차에다가 사이 간차. 그렇죠. 차와 차 사이죠. 이건 이제 거리니까. 발음상으로 보면 칩과 초점, 대가 등과 같은 이음절 한자들, 서문과 총문과, 삼음절 한자들도 자음을 된소리를 바꿔주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한 6개의 한자와 같은 현상을 보이지만 사이시옷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랬죠. 그러니까 시옷 받침을 가진 한자가 없는 상황에서 모두 써버리면 이제 시옷 받침의 한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6개에서만 이렇게 쓴다는 것이 이제 아직도 좀 논란의 대상은 되긴 하지만 그렇게 외워두는 게 좋다는 거고요. 초와 병이 결합하면 일다의 조건에 의해서 초병으로 적어야 되죠. 그런데 초와 국이 결합하는 경우는 촛국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초와 병, 초와 여기 보면 그러니까 초와 병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 초도 한자고 병도 한자죠. 근데 촉국이라고 할 때는 초는 그 한자고 그다음에 국이라고 하는 거 국, 어떤 무슨 국 이럴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말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복잡하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사이시옷 표기의 실현 조건도 별 3개 쳐놓으세요. 2번. 그래서 가번의 뒷말의 첫 소리 기읍,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된 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된 소리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비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뒤에 오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합성어가 되면서 두 개의 니은이 추가되는 경우. 그래서 이 사이시옷의 표기가 되는 경우가 위에 3가지로 나눠지지만 뒤에 오는 명사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이 가의 경우에 많은 부분. 예를 들어서 나무와 가지 할 때 나무까지가 되잖아요. 나무가지. 58페이지 보세요. 58페이지 보면 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거기 이제, 57쪽을 조금 더 부연 좀 설명을 좀 할게요. 거기 2번의 사이시옷의 57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갈비하고 이제 집 이렇게 이제 합해지면 이게 이제 그 갈비하고 집 이렇게 이야기할 때 뒷말의 첫 소리가 이제 비읍. 그럼 이제 이걸 읽을 때 갈비집이라고 되잖아요. 이럴 때는 갈비집이라고 돼요. 이 갈비집이 발음되니까. 그다음에 순대, 그다음에 국이잖아요. 이것도 순댓국이 되잖아요. 그럴 때니까 순댓국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간판에 보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58페이지에 좀 나옵니다. 보세요. 58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뭇가지 이런 거 가지의 첫 자음이 된 소리로 발음돼 나뭇가지니까 나룻배도 이제 아까 했고 조개와 살도 조개살 조개와 살이는 조개살이죠. 조개살이니까. 그다음 머리 기름은 이제 머릿기름이죠. 이게 기가 이제 쌍기역 발음되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비와 거기 58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 6째 줄에 갈비와 집이 합성어가 되면 집의 첫 소리 지읒이
된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갈비집으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기와와 집일 때는 기와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와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와집이라고 쓴다는 겁니다. 기와집. 기와집이 아니니까. 그런 거 잘 보세요. 58페이지에 거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갈비집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기와집 58쪽에 첫째 단락에 여덟째 줄에 기와집도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러나 갈비 대신에 피자가 들어간 피자집은 뭐 피자집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집이 갈비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읒이 된소리로 발음돼 피자집으로 발음되지만 이 피자라는 말 자체가 서양의 외래어잖아요. 그죠? 피자라는 피자. 집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래어라고 하는 것은 일다에서 위배되죠. 일다를 아까 다시 보면 고유어, 고유어, 고유어 한자와 한자어 고유어였잖아요. 그래서 피자집 이렇게 이제 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어가 있으면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고요.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두 번째 경우는 이 나에 해당하는 예로는 아랫니, 아랫마을 등을 들 수 있다. 아래와 니가 결합하면 니은이 추가되죠. 그러니까 아랫니.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아래하고 니가 하면 우리 아랫니인데 니은이 이렇게 추가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아래와 마을도 아래 마을이지만 니은이 또 추가가 되죠. 아랫마을로 발음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걸 그 뭡니까 사이시옷이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니, 아랫마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은이 추가될 때 이렇게 이제 쓸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와 날이 결합한 갯날, 제사와 날이 결합한 제삿날의 경우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갯날도 개와 날이지만 갯날로 발음되잖아. 제삿날도 제삿날이잖아. 물론 이제 표기할 땐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발음으로는 니은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세 번째 경우는 이 다 해당하는 예로는 나뭇잎 도리깻열인데 나무와 잎이 결합되면 나뭇잎, 도리깨와 열, 도리깻열. 여기도 니은이 추가되죠. 그러니까 나뭇잎이잖아요. 니은 추가되고 도리깻열. 여기도 니은이 추가되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베개와잇, 베갯잇이죠. 예사와일, 예산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기 설명이 됐죠. 베갯, 이게 베갯잇이 되고 예산일이 되잖아요. 니은이 이렇게 추가가 됐던 소리입니다. 사이시옷을 어떻게 표기하느냐 문제는 통일한 제정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다. 1933년에 통일안을 이제 공표할 때 내용은 앞낱말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붙여 쓰기로 했지만 이 40년에 이제 개정 그 안에서는 사이시옷을 두 낱말의 사이에 따로 적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죠. 46년에 개정안에서는 다시 받침으로 적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이시옷 표기의 실제가 이제 59쪽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한번 쉬어가는 코너를 보면 우리가 만약에 붓집이 있고 두 부집이 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두부집은 두부 파는 집이에요. 두부를 파는 집. 두부집이라면 두부로 만든 집. 완전히 뜻이 달라지죠. 그런 것도 이 다음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시옷 표기의 실제라고 하는 게 나오죠. 사이시옷 표기의 실제. 거기에 보면 이제 등굣길 뭐 이런 말 나오죠. 그 등굣길, 장맛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 밑줄 쳐 있는 게 올바른 표기예요. 59쪽에 지금 보면. 등굣길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장맛비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등교길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마비도 아니다. 그래서 등교와 길이 결합해서 합성명사가 될 경우에는 59쪽이에요. 사이시옷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하는 문제는 길의 첫 자음이 평음이기 때문에 그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즉 길의 첫 자음이 된소리로 발음되느냐 그러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발음이 등교길이지만 등교길로 발음하잖아요. 이걸 등교길로 발음 안 하죠. 등교길로 발음되잖아요. 이 경음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장마비도 마찬가지로 장마비가 아니라 장마비가 장마비로 이제 발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옷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이가의 실현 조건에 따라 사이시옷을 넣어야 한다. 등교 대신 학교가 들어간 경우도 학교 플러스 길 발음이 학교길이에요. 학교길. 이것도 학교길이 아니죠. 학교길. 그렇기 때문에 학교길 이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결합해서 합성명사가 되면 발음상 사이시옷이 게재되지만 소나무길, 가로수길 이런 것 같은 이름에는 사이시옷이 쓰이지 않는다. 이들 길 이름 고유명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밑줄 치세요. 소나무길, 가로수길, 배옥길 등과 같은 길 이름에는 사이시옷이 쓰이지 않는다. 밑줄. 59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59쪽의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거기 등굣길에.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경우는 장마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장마비라고 하는 장맛비로 읽는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전세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세집 이렇게 안 하고 전셋집 이러죠. 그러니까 전셋집, 이 시옷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세, 이것도 전세방이 아니라 전세방이죠. 이때는 이 집은 우리말이고 방은 한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와 같이 집이 결합하여 합성명사가 되면 발음이 전셋집이 되기 때문에 이 가의 사이시옷이 실현 조건에 따라 전셋집이 된다. 그러나 집 대신에 방이라는 한자가 결합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발음으로 보면 전세와 방이 결합됐을 때에도 전세와 집이 결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방의 비읍이 된수로 바뀌죠. 전세방, 전세방. 그래서 이가의 사이시옷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전세와 방은 모두 한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세방 같은 얘기로 예로 기착간 7.2에서 사이시옷이 들어간 이음절 한자로 착간이 있다고 그랬죠. 착간에 사이시옷이 들어가요. 기차간의 표기도 사이시옷이 들어간 기착간이 되는 건 아니다. 이 기차간은 이거는 이제 전체가 한자라는 거죠. 이 전체가 기차도 한자고 간도 한자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3번 위쪽 위층.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위쪽으로 발음되는 것 같기도 하고 위쪽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시옷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뒷말 쪽의 첫 소리가 된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보세요. 위쪽 이럴 때 이 자체가 애초에 된 소리예요. 된 소리 원래부터. 그러니까 시옷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뒷말의 첫 소리가 평음이면서 발음할 때 된 소리를 겨누는 경우에서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이게 이제 음, 발음할 때 이제 된 소리로 쓸 때,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갈비집 같은 거 있었죠. 집인데 이게 발음할 때 갈비집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뒷말의 첫 소리가 이제 평음이면서 발음할 때 된 소리 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고 위쪽과 같이 처음부터 된 소리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거기다 또 밑줄 좀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거기 그 위쪽에서 다섯째 줄에 뒷말의 첫 소리가 평음이면서 발음할 때만 된 소리로 바뀌는 경우에 사이시옷이 들어가고 위쪽과 같이 처음부터 된 소리인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사이시옷의 실현 조건에서 아랫집, 바닷가 등 같이 뒤에 오는 단어의 첫 소리가 평음인 합성어들은 평음이 된 소리로 바뀌는 소리의 변화가 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랫집 같은 경우 아랫집이지만 아랫집으로 있잖아. 아랫집. 그다음에 바닷가도 바닷가로 있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된 소리가 됐다는 소리겠죠. 그다음에 이제 위층 나루터의 경우도 발음만 보면 이제 위층 나루터이기 때문에 사이쇼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되지만 뒷말의 첫 소리가 격음이에요. 격음. 층이라는 게 이런 걸 격음이라고 하죠. 치옷을. 이렇게 쌍지 이런 건 이제 경음이라고 하고요.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된 소리라고 하고 이건 이제 거센 소리죠.
애초에 격음일 때는 시옷 쓰지 않는다. 61쪽 해님, 해님 이럴 때도 이제 우리 해님, 달님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해님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해님이라고 할 때 시옷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니은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님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사이시옷의 실현 조건 니 나에 따라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할 것 생각된다. 그러나 해님이라는 표기보다 해님이라는 표기에 익숙한 것은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해님으로 표기했죠. 이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해님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표준어 발음이 이제 해님이기도 하지만 해님의 올바른 표기가 이유는 해님이 명사와 명사가 자 이제 여기도 좀 밑줄 쳐놓으세요. 해님이 올바른 표기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해님이 명사, 명사 결합해서 만들어진 합성 명사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거기 61쪽의 해님에서 한 10줄 정도를 가보면 그런 말 있죠. 해님이 올바른 표기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해님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합성 명사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이시옷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명사, 명사가 결합해서 합성 명사가 돼야 되는데 해는 명사지만 님은 이거 전미사잖아요. 끝에 붙는 합성 명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 달님, 별님, 토끼님처럼 인격화해서 이제 붙이는 전미사죠. 자, 머리말, 인사말, 혼잣말 이런 경우는 머리말이에요. 머리말, 인사말, 혼잣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머리말이란 말 되게 많이 써요. 사이시옷이 들어가느냐? 그 표준어 발음이 머리말이 아니라 머릿말이라면 이제 사이시오 추가돼 머릿말이라면 그런데 표준 발음은 머리말이에요. 머릿말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인사말도 머리말과 마찬가지로 인사말 사이시옷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과 비슷한 혼잣말 62쪽의 경우는 혼잣말이죠. 혼잣말. 혼자말 이게 아니라 혼잣말. 그 니은이 또 첨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시옷이 들어간. 그러니까 이제 이걸 혼잣말로 썼다는 거. 차잔과 찻잔인데 차와 잔. 합성명사가 될 때 사이시옷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음절 한자어냐 아니냐는 것에 따라 결정되죠. 그런데 그 합성명사가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6개 이음절 한자에서만 사이시옷을 넣죠. 찻잔. 어. 이 이음절 한자어라면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이음절 한자어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차가 고유어라면 잔의 첫 소리가 발음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근데 이제 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걸 차로 읽기도 하고 다로 읽기도 하죠. 근데 이제 차는 예로부터 이제 이것의 그 색임, 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훈이라는 게 있어요. 그 훈, 그러니까 음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훈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음은 말 그대로 그 발음이 훈은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라는 것을 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차자는 이음절의 한자가 아니며 사이시옷의 실현 조건에 따라 사이시옷이 들어가 차자니 올바른 표기이다 써놨죠. 그러니까 차를 이제 우리가 뭡니까 다도 이러잖아요. 차도라고 하지 않고 차와 관련된 도를. 일단 다고 이제 뒤로 가서 이제 설록차 무슨 차 이럴 때는 이제 차로 이제 익히잖아요. 이렇게 차로 익히는데 이제 이때 차를 이제 찻잔이라고 할 때는 그 차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냥 한자라기보다는 우리말화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최대값 최소값도 이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시옷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최소값. 이것도 아마 여러분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 교재에서도 이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저도 공부할 때 시옷이 없는 걸로 많이 배웠는데 최대, 최소의 고유와 고유어 값이 결합됐죠. 한자 고유어. 값의 첫 소리가 값이 되잖아요. 최대 값, 최소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시옷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시옷을 전치시키는 특정 명사 값, 거리, 국팔, 나이값, 담배값,
죗값, 안주거리, 화제거리, 고깃국 쭉 나오죠. 핏발, 국수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83페이지 보면 사이시옷이 1번에 표기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시옷이 표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2번이죠, 2번. 갈비와 집. 이거는 갈비라는 것과 집. 우리말과 우리말이죠. 갈비하고 집이. 핑크는 영어잖아요, 핑크는. 그러니까 2번 틀렸어요. 핑크는 영어잖아요, 영어. 외래어잖아요, 외래어. 그러니까 외래어할 때는 핑크에다 시옷이 들어가지 않죠. 그냥 핑크빛이죠, 핑크빛.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1번은 갈비집. 갈비집이라고 아까 이거 그 갈비집에서 설명드렸죠. 거기 58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1번은 58페이지 나오고 핑크와 빛 이거는 이제 외래어 그 58페이지 두 번째 줄 피자집 이거 똑같은 거죠. 피자집. 피자가 외래어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와 국 이거는 초하고 초와 국 이거는 그 뭡니까 57쪽에 그 첫 번째 단락이 나오죠. 57쪽 57쪽을 보시면 나오고요. 순대와 국도 이제 순대국이라고 그랬죠. 순대국이 아니라 순댓국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 거죠. 순대 그다음에 국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아까 설명을 좀 드렸죠. 순대에다 국이 붙으면 순대국이 되잖아요. 순대국이 아니라 순댓국 이렇게 되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 순대에다가 시옷 하고 국이라고 써야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3번은 촛국, 4번은 순댓국이라는 거죠. 사이시옷 표기가 바르게 된 것을 찾아라고 그러는데 1번이죠. 2번 별표 쳐놓으세요. 그래서 등굣길 장맛비라고 했죠. 이건 여러분이 그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 59페이지 1번에 나와요. 59페이지. 사이시옷 표기가 잘못된 걸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랬는데 3번이죠. 햇님이 아니라 해님이라고 그랬죠. 해님. 님이 접두사고. 이거는 그 61페이지에 나왔었고요. 안주거리는 그 62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안주에다 시옷이 붙었죠. 안주거리가 되죠. 위층, 그러니까 안주에다 시옷을 붙여도 위쪽, 위층 위쪽 맞죠? 그다음에 나루터, 머릿말, 위쪽, 해님 이거 맞죠? 머리말 이런 것들도 이제 있고 나루터 같은 경우는 그냥 나루터죠. 나루터가 아니라 나루터. 4번에 보면 표기가 바르게 된 거 머리말, 인사말. 이거 1번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61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일 보시면 자, 예문 표기가 올바른 거 차잔이 아니라 찻잔이죠. 1번은 찻잔이라고 쓰세요. 5번에 1번. 찻잔이라고 계속 나왔었죠. 이거는 62페이지라고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최대값, 최소값도 62라고 쓰세요. 그래서 최대에다 시옷이 들어가고 최소에 시옷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차간의 점심, 이건 기차간이 아니라 기차간이에요. 기차간. 기차간. 거기 그 기차와 간이라고 이건 60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죠. 60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전세방과 같은 예로 기차간이 있다고 나오죠. 요즘에 전세방을 구하기 어렵다. 이거는 그 전세방이라고 하는 것이 전세와 방, 다 한자죠. 이것도 60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그
첫 번째 단락에서 그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전세와 방이 결합했을 때도 전세와 집이 결합했을 때 마찬가지로 방의 비읍이 된 소리로 바뀌어서 전세방이 된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실현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전세와 방이 모두 한자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전세방이 아니라 전세방이 올바른 표기다. 여기 60페이지 첫 번째 단락 여섯 줄에 밑줄 좀 쳐놓으세요. 전세방이 올바른 표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런 그 표현들 여러분이 왜 그렇게 되냐 이런 것보다 그런 그 표현들 눈에 많이 익히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면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게 뭐 왜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 여러분 눈으로 많이 익히셔서 나중에 좀 정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